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시장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상승을 주장하는 황소 세력이 있고 하락을 주장하는 곰 세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세력은 늘 팽팽하게 싸우고 있지만 최근에는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곰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곰으로 변신해서 폭락이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공개되었기 때문에 곰으로 변신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 봅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많은 사람들이 5월 달에는 8.3%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8.6% 증가가 나왔습니다.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것에 깜짝 놀라면서 유럽장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자체를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년 말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4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긴 했는데 살짝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이제 미국의 인플레 꺾였다. 이제는 물가가 진정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비웃는 듯 그냥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각도가 확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물가 피크를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벙벙해져 버렸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8.6%가 공개된 직후 나온 짤인데요. 단두대가 이렇게 있고 나스닥에 끌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반영해서 기막히게 만들었네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얼마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변했는지 세부 항목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변동률입니다. 올해 2, 3, 4월 이때만 해도 어떤 항목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온 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항목별로 눈을 씻고 봐도 마이너스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전월 대비 플러스 상승했습니다. 모두 다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던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했고요. 가솔린 가격은 16.9%나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인 5.9%보다 상회하면서 여전히 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기간별로 국채금리의 상승폭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데 미국의 성장이 굳건하다고 사람들이 판단했었다면 간밤에 2년물 국채금리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많이 오른 상황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연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뛰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 즉 금리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년물 국채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함께 벌어졌었던 장단기 금리차가 간밤에 0.09%로 확 축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지난 3월 말에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면 6개월 혹은 24개월 후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페드 워치에 나와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확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6월 15일에 있을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나타낸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빅스텝,
0.5% 금리를 올릴 확률이 기존의 96%에서 75%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이언트 스텝을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를 한 방에 올릴 확률이 기존의 3%대에서 이번에 24%로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0.5%가 아니라 0.75% 한 번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나타낸 것인데요. 원래 기존에는 2.5, 2.75 이 정도 선에서 기준금리에 사람들이 다들 투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2.5% 기준금리 타겟치가 0%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만 해도 45%, 일주일 전에만 해도 23% 확률, 하루 전에만 해도 15%의 확률이 있었는데 CPI가 급등하니까 2.5% 기준금리로는 안 된다. 갑자기 2.5% 기준금리 확률이 0%로 줄어들어 버렸네요. 그러면서 3.25%,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지배적인 것은 3.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전에만 해도 3.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8%에 불과했었는데요. 어느덧 3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당연히 미국 증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11,0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다가 그러다가 12,000포인트 위로 반등이 한번 나온 상황입니다. 11,000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000포인트라는 것은 기존의 연말 타겟 기준금리가 2.5 혹은 2.75%일 때, 즉 기존의 최악인 상황이었을 때 나왔었던 지지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3.25%를 외치고 있죠. 즉 금리의 레벨대가 기존 대비 0.5% 혹은 0.75%나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 지수 전저점 이탈은 피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다만 6월 15일에 있을 연준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야. 그냥 우리 빅스텝 하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도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난 5월달 연준회의처럼 약간의 잡음은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이렇게 파월의 힘을 빌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지라도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가의 하락은 불보듯 뻔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차를 이유로 들어보겠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었죠. 바로 검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3월 말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 오른쪽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직전, 즉 번짓대 자리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느낌상 이때와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앞두고 번짓대 역할을 했었던 이 시점, 이때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도 이렇게 번짓대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추락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혀 멈출 이유도 없고 전혀 멈출 생각도 없습니다. 실제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 수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의 수출량을 늘리면서 서방의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썰이 아니라 미국의 국무부 에너지 안보 특사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낼 이유가 당연히 없죠. 너네들 제재해주면 난 더 고맙지. 난 더욱더 에너지 가격 올려서 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루블화 환율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 때 루블화의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러시아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곧 항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를 비웃는 듯 루블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옐런 재무장관 역시 최근에 인플레를 과소평가했다. 내가 틀렸다. 앞으로 추가적인 충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노력을 할지 이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고
미국의 성장 둔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곰이 되어서 폭락이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황소가 되어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